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정체제 개편안이 부실하고 법 개정도 불투명하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17년 만에 제주의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시작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 용역. 여론 수렴과 근거 자료가 부실하다는 논란 속에 일정이 연기되는 진통을 겪었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연구 용역 결과가 부실한데도 제주도가 용역비를 먼저 지급하는 바람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일반 도민들 공사할 때 공정률 따집니다. 공정률 보면서 성급 지급합니다. 근데 연구용역 1월 30일 날 시작했는데 한 달 반 만에 14억 중에 10억, 70%를 성금으로 지급했다? 용역의 신뢰성, 용역의 투명성이 있어야 되겠죠. 예. 자본들이 계속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뭔가 짚고 되짚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주도는 규정에 허용된 범위에서 성금을 지급했고 용역진에 끌려다닌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온 아웃풋이 모자랄지언정 굉장히 논쟁과 또 저희가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결과를 도출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보류된 것은 행정안전부가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도록 설득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강원도 의원님이 반대를 한 거에 행안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는 최초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도 좀 반대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런 의혹과 관련된 얘기들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만 그걸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의원들은 행정체제 연구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용역진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도지사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발언 수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종관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행정체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면서 소멸 지역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제주도도 미래에 대비한다면 행정구역을 너무 많이 쪼개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무산에 대비해 기존 법률에 따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대안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에 제주도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폐플라스틱 처리 시설을 추진한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마을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제주도의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5,600여 제곱미터에 들어설 폐플라스틱 처리 시설 부지. 민간 투자업자가 매입할 이곳에 하루에 해양 폐플라스틱 6톤을 열로 분해해 기름을 추출하는 장비 4개를 갖춘 시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제주도가 내년도 해양수산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으로 응모한 이 계획을 놓고 일부 주민들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300억 원과 100억 원이 넘는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을 제주도가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하천리에 사업 계획을 처음 제안한 것은 지난 8월 말. 열흘 뒤 마을 개발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과 추진협의체 구성, 시설 견학과 마을 총회를 거쳐 해양수산부 응모까지 불과 한 달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마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총회 당일 찬반 투표 직전에 단 한 차례 열렸습니다. 사업 찬반 안건은 전체 주민 1,300여 명 중 50여 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30여 명의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이 같은 추진에 마을 개발위원 가운데서도 성급한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설명회도 부족했고 또 마을에서는 참석 유도하는 그것도 모자랐고 그런 허술한 점은 있었습니다.
마을회 임원이 아닌 주민들은 여태껏 사업 자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가까이 살면서도 그런 내용을 들은 분들이 거의 없는 거를 보면 좀 이게 문제가 있질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앞서 신창과 표선 두 곳에서 마을 동의를 얻지 못해 대상지를 하천리로 바꾸면서 공모 마감을 앞두고 짧은 기간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뭐 현장 견학을 더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이 궁금점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결과 발표는 오는 12월. 사업 계획 응모 단계부터 해당 지역 주민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불만과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예, 추석 연휴가 끝나고 보니 멀쩡하던 담장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어떨까요? 제주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실제 벌어진 일인데요.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뻥 뚫린 주차장 환기창에 공사 인부들이 대형 천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8시간 뒤 천막을 걷자 굴삭기가 주변을 정리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담장으로 외부가 막혀 있었지만 이제는 건물 옆 공사장이 훤히 보입니다. 현장을 가보자 담장 자리에는 철근과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2m 높이의 담이 건물과 건물 사이 50여 미터가량 세워져 있었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입주민들은 옆 건물 주상복합 신축 공사를 하던 업체가 아무런 협의 없이 담을 허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물하고 경계선에 있는 거고 공동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자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는 거는 너무 그건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특히 담장이 없어지면서 공사장 진동 피해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며 공사업체가 일부러 추석 연휴에 몰래 철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하 5층까지 이제 파야 되는데 담이 있으면 담이 무너지거나 구미 가면 우리 벽에도 구미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담이 없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시행사 측은 사전에 안내를 하고 공문을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담장이 오래돼 안전상 문제가 있었고 공사 이후 담장을 다시 쌓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입주민들이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2번의 이상의 공문과 민원 접촉을 통해서 이거는 안전 때문에 급히 철거를 해야 된다고 당부를 했음에도 민원인 측에서는 부동산 가치 하락, 공사 중에 예상되는 뭐 소음, 진동, 분진 그런 거에 대한 모든 보상을 타결한 다음에 그거를 허물라 그래서 입주민들이 공사업체를 재물손괴 혐의로 2차례나 경찰에 신고한 상황. 경찰이 업체를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전혀 달라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문화방송이 제작한 제주어 드라마 용심난 삼촌들 4부작이 오늘 밤부터 방송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공개 선발된 도민 배우들이 출연하는 이 프로그램은 제주어로 제작됐으며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 등 제주 마을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유쾌하게 풀어냈습니다. 방송은 오늘 밤 9시 1편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매주 목요일 밤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800원 오릅니다. 제주도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중형 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4,100원으로 800원 인상하고 할증요금 적용 시간을 1시간 앞당겨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4시로 변경했습니다. 도내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인데 조정요금 고시와 국토교통부 보고 등을 거쳐 이달 말쯤 적용될 전망입니다.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추진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 후보 사업자로
한국동서발전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한 결과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국동서발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은 에너지공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 제주시 구잡 앞바다에 5,900억 원을 들여 105메가와트급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에 공공임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LH 제주지사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이틀 동안 정든마을 3단지와 도련 주공, 서귀포 남원 LH 등 5개 단지에 85세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1,400여 명이 신청해 평균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도련 주공 아파트는 10명 모집에 634명이 지원해 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제주도의 의뢰로 시행한 제주 4.3 평화재단에 대한 심층 컨설팅 결과 미래 비전에 대한 대책이나 방향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 4.3 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평화재단의 설립 목적과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함량 미달의 재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해당 보고서를 오늘 홈페이지에서 삭제했습니다. 올여름 제주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7월부터 2달 동안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 1,200명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만족도는 81.9점으로 지난해보다 6.1점 증가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화장실 청결이 80.8점으로 13.9점 높아졌고 음식 만족도는 9.4점 향상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쿠팡 대표들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을 두고 제주에서도 여당의 기업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쿠팡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불법 노동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증인 채택이 단순히 망신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쿠팡이 사회적 합의를 위반해 주 60시간 초과 노동과 노조 탄압 등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한 도심 걷기 구간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해 해당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귀동 정모시 쉼터 근처 하영올레 2코스에서 1m 높이에 있던 안반 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코스 20여 미터 구간을 폐쇄하고 입간판 등 안전사고 방지 시설을 설치해 임시 조치했습니다. 검찰이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과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광주 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을 지시한 박모 씨와 실행한 김모 씨에게 사형을, 범행을 도운 김 씨의 아내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